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야멸차게 모든 그런 기관들을 안면 몰수하고 하나하나 접수하는구나. 최근 문체부 움직임을 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광고 예산이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정부 관련 광고 물량 배정권을 완전히 정부가 장악하는 그런 시도를 성공시키는 문체부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검찰, 경찰, 국회, 지방 권력 등에 이어서 결국 언론, 그것도 신문을 손에 넣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그나마 한국 사회에 쓴소리를 하는 마지막 그런 진영이 신문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들도 정부의 소나기에 거의 이제 들어가는 단계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정성을 최대의 강점으로 삼아야 될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리고 검찰 같은 공적 기관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장악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미 충분히 경험해 왔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언론의 광고 물량 배정권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완전히 장악하는 과정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2월 2일 날 정부의 광고 물량 배정 권한 확보에 관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부터 공인기관인 한국 ABC협회가 발표하는 신문 열독률, 이른바 인쇄매체에 적용되는 열독률과 방송에 적용되는 시청률,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 적용되는 이용률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임의적 판단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언론사가 정부 광고 물량을 받으려면 신문법의 자율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편집위원회도 설치해야 유리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일 날 인쇄매체 발행 유료 부수를 그동안 오랫동안 검증해온 ABC 협회 자료 활용을 중단하고 열독률과 신뢰수 등의 새로운 지표를 통해서 정부 광고 물량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의 정확성과 객관성과 중립성과 공정성은 물론이고 지표의 활용 여부를 해당 정부 부처가 각자 판단하는 그런 것을 일임하면서 광고를 통해서 언론을 길들이 하겠다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광고를 통해 가지고 미운 놈한테는 주지 않고 고운 놈한테는 주는 그런 식으로 아마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ABC 협회라는 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열독률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 그 숫자로 표시되는 정량 지표의 바탕을 두고 배정되어 온 정부 관련 광고 물량을 이제는 정부 산하의 각 기관들이 임의대로 배정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말을 잘 듣는 매체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매체는 돈줄을 세게 쥐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아주 제한적인 의미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신문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활용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효과성 지표 그리고 신뢰성 지표가 마치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운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반영할지 또 지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서 어느 것에 더 특별하게 중요성을 두는 가중치를 얼마를 둘지 모두 다 개별 광고주인 정부 부처가 결정하고
또 정부의 단체나 공기업들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게끔 돈을 배정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들 알아서 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 가운데서도 특히 언론사들, 신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우가 많았지만 이처럼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재량권을 정부가 직접 쥐고 돈을 배정하겠다, 이런 시도를 한 역대 정부는 그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열동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는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정량 지표가 아니고 대부분 그냥 주관식과 같은 그런 정성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높게 줄 수도 있고 낮게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정성 지표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지표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죄었다 풀었다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광고 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확보한 셈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광고 물량을 무기로 해서 언론사의 편집과 경영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같은 문제를 신문사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방송은 이미 완벽하게 정부에 의해서 장악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종편은 인가 및 허가권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TV조선이라든지 채널A와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제한된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권력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왔던 신문들도 광고 물량을 마음대로 조정함으로써 신문들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20대 때부터 생업보다는 권력 장악을 하는 그런 운동권의 활동에 오래 그렇게 뛰어온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치밀한 대한민국 접수, 대한민국 장악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선거를 장악해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또 선거를 장악해서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인사권을 통해서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를 장악하고 다음에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결국 검찰을 장악하고 또 공수처라는 기이한 그런 기구를 만들고 광고 물량 배정권 확보를 통해서 결국 언론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은 셈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대한민국 장악 프로젝트가 거의 이제 완성 단계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서 조중동, 조선동아중앙 같은 신문들이 왜 선거 문제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대한민국 접수 프로젝트, 대한민국 장악 프로젝트란 것은 거의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피날레 중에 아주 앞권은 3구 대선이 될 것이고 그 대선을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는 지방선거도 2018년 지방선거와 유사한 그런 패턴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교체에 대해서 낙관론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전망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역대 그 독재 정권조차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광고 물량을 통해서 신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